그렇게 이제 마지막 주인공 등장 시간이네요. 엔딩을 마무리하는. 가벼운 관계가 좋은가 봐요. 35인데. 가벼워 보이는 연애를 하는 거지 가벼운 관계가 좋은 건 아니야. 그게 깊은 관계야. 만약 그렇게 재밌는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재밌게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면 그게 깊은 사랑이야. 주현 씨는 마지막에 용기를 냈죠. 재영 씨처럼 거절당하더라도 재영에게 마음을 전하기로. 아니라는 결론이 항상 났었어요. 나는 그래도 내 마음이니까 나는 항상 재영 오빠였고. 항상은 아니었는데 처음엔 철현이었는데 였던 이후로는 항상 재영이었죠. 지금도 재영. 그래요.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 재영 씨는 잘 마무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왔고, 그렇게 이제 테라스에서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멋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다채로워서 좋았다. 재영 씨는 다채로운 매력이 있지. 약간 볼수록 새로운 매력이 발견되는 그런 사람이죠. 책임감도 있고 귀엽기도 하고 고기도 잘 굽고. 고기도 잘 구워요? 매력남이었네. 오빠가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에 집중하는 모습 보면서 많이 배웠다. 주현 씨는 내 오빠의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용우 씨는 자기의 어떤 단점, 부족함 다 감추고 멋있음을 연출하면서 이겨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오빠만 멋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솔직하게 자기 내면 다 드러내고 그렇게 자기 약점 다 인정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 딱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것도 멋있네? 그러면서 배웠겠지. 자기를 알아주는 주연과 자기를 왜곡되게 바라보는 지원. 그렇게 이제 주현 씨는 재영 씨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그리고 미래가 그려지는 사람이 재영이 그렇게 미래가 그려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빠를 선택하게 된 건데 오빠의 지금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알아서 아쉽지만 즐겁고 좋은 시간들이었고 나랑 보낸 시간들을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어. 이걸 마주보고 얘기하기는 힘들었을까? 전화통화가 더 낫나? 주현 씨도 저 멘트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했겠어. 머릿속으로 정지하고 또 정지해 봤겠지. 그렇게 재영 씨는 전화를 받고 주현 씨는 말을 다 전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어떤 서사가 엄청 있지는 않았지만 자상하게 챙겨주면서 새로운 모습들, 어른스럽기도 하고 점점 더, 그러니까 어른스러움을 꾸며내지 않기 때문에 얼핏 봤을 때는 어른스러워 보이지 않아. 근데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이 어른스럽구나 느껴지는 거지. 어른스러움을 꾸며낸 사람은 어른스럽구나 느껴. 그런데 점점점 느낄수록 얘는 애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지. 근데 재영 씨는 자기를 꾸미지 않는 사람이거든. 물론 패션이나 이런 건 꾸미겠지. 근데 그런 내면이나 이런 거를 꾸며서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어른스러운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고. 친 것까지도 그렇게 이제 기억에 남았겠죠. 맞아. 재영 세승 남매의 공통점은 투명한 사람들이라는 거는 참 그런 면에서는 보기 좋은 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 재영은 선생님을 좋아하는 학생에게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 그게 한편으로는 주현 씨의 문제가 아닐까? 선생님을 좋아하는 학생처럼 보인다는 거. 근데 물론 그 거절이 그렇게 보였다는 말이지만 약간 주현의 모습도 그렇게 보이는. 그게 어쩌면 용우 씨와 오랫동안 수직적인 보살핌을 받는 존재로서 역할을 또 다 해왔잖아요. 주현 씨도. 그 역할을 열심히 수행해 왔잖아. 가정을 위해서. 주현 씨도 노력한 거거든. 그래서 더더욱 그런 역할에서 그렇게 더 보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가 나를 그렇게 좋게 봐주고 좋게 인식해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내 진심은 너라는 사람 자체를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았고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걸 진심이라고 전하는 게 재영 씨가 그동안 해왔던 빌드업도 있고 그 전날 주연에게 다시 한번 언급했던 그런 것들도 있어서 상당히 진심 어리게 다가왔어요. 그런 분에서 진심 어리게 다가와서 그래서 나를 좋게 봐줘서 진심으로 고맙고 너랑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서로 고맙다고 하고 주현 씨는 먼저 자리를 뜨고요. 재영 씨는 그 자리에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자, 잠깐 얼굴 보시고요. 재영 씨가 울컥하는 감정이 들었겠지. 주현에게도 미안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도 내가 주현과 어떻게 보면 같은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주연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자기 마음도 힘들고 그러겠죠. 용우가 저 정도로만 초아에게 얘기했어도. 근데 용우는 그 마지막 순간이 문제는 아니죠. 거기까지 온 빌드업 자체가 다 뭉개져 있어가지고 초아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래서 난 내일 내 선택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게. 주연 씨가 보냈죠. 주연일 것도 알고. 재영 씨는 지원 씨에게는 문자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지원 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 이제 재영이 다 털고 용우랑 갈 텐데 문자를 뭐하러 보내냐, 이제 나한테 시작하는 사람이랑 잘 보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나는 지원 씨가 용우한테 간다고 확신을 했다면 난 그래도 재영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았을까 싶었어,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근데 지원 씨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 지원 씨나 용우나 일단 나의 선택과 나에 대게 더 집중하는. 근데 이게 또 나쁘냐 생각하면 나쁜 건 아니지. 그런 성향이지.
근데 나는 그래도 재영이랑 지금까지 해온 빌드업이 있고 하니 마지막 문자로 어떤 마음을 담아서 정리하거나 그렇게 자기의 미안함을 덜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나는 생각했거든. 그러지 않았네요. 그렇게 저한테 부담되지 않게 하려는 주연의 깊은 마음이 아닐까? 지원 씨는 재영에게 미안하지 않겠지. 하긴 그럴 수 있겠다. 지원 입장에서는 뭐 용우에게 그 첫 문자를 보내는 그런 부분도 중요했을 거고, 지원 씨 입장에서는 내가 왜 미안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네. 어쨌건 재영 씨가 잘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네. 미안해하지 않겠네요. 그 미안한 마음이 이렇게 올라올 때 관람차기를 더 꺼내는구나. 그럴 수 있겠네요. 주연은 난 오빠가 마지막에 대화할 시간을 가져준 게 제일 고맙고, 용우도 초아에게 대화할 시간을 가졌는데 그 대화할 시간을 갖는 그 의도와 대사가 너무 차이가 났죠. 주연 입장에서는 고마웠겠지. 그래도 이 사람이 나의 정서를 만져주고 싶어 하는구나. 나의 정서가 내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구나. 그런 마음들이 전달됐으니까. 지원 이해했어. 이거는 철현 씨가 보낸 거고요. 그렇게 나도 생각 정리가 됐고 홀가분하다. 그래서 홀가분한 마음에 뭐 세승이를 응원하러 가서 대화를 하고 왔죠. 마지막 큰 산을 잘 넘어가자. 그렇게 재영 씨는 보냈었는데 저기에 대해서 지원 씨가 뭐 딱히 언급을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함께 했던 동안은 진심이었고 너무 재밌고 행복한 순간이었다. 응원할게. 깔끔하네요. 그리고 용우에게는 초아 씨가 문자를 보낸 것도 있었죠. 한마디 귀담아 들어주려고 노력해줬던 순간들, 소중한 감정들 느낄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웠어요. 진짜 초아 씨는 왜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사람 울컥하게 하는지. 이런 거는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몇 자리에서 생각나죠. 저거 이제 죽는 날까지 이제 생각나죠. 근데 한동안은 외면하고 있을 거야. 어느 순간 탁 터오르겠지.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었던 말을 거꾸로 들은 것 같아서 제작진들이 표정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이제 초아 씨는 용우를 선택했고 솔직한 행동이었죠. 그래서 카메라 각도가 자주 바뀌었나. 제작진 중립 지키기도 힘들었겠다. 제작진도 회의할 때마다 우린 중립이야. 계속 정신교육을 받았을지도. 철현 씨와 초아 씨 말을 보면 진짜 진심으로 임했어. 제작진이 이렇게까지 진심인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남들은 의식해서 너무 찌질해 보일까? 뭐 그런 생각 안 하고 다 얘기했어. 초아는 3주 동안 이걸 경험하면서 얻었다라고 느끼는 건 철현이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거. 그치? 이 남매는 과할 정도로 애틋하지. 근데 이 남매를 그냥 사석에서 이 두 사람을 딱 봤을 때는 아유 남매가 왜 그래요? 아유 뭐 남매끼리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 근데 이들을 서사를 보니까 아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좀 입체적으로 봐야지. 입체적으로. 그래서 철현이 그렇게 또 애틋한 남매죠. 속속들이 그렇게 동생과 공유하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럼 자기 연애사를 남매끼리 얘기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야. 쉽지 않은 일이지. 그래서 어떤 필터 없이 감정에 솔직할 수 있는 시간 다시 있을까 싶을 만큼 좋았다. 그래서 항상 바래왔던 모습이기도 한데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런 환대해주는 따뜻한 온기. 누군가한테는 너무 일상인데 어떤 사람들 경험하기 힘든 일일 수도 있죠. 일일 수도 있지. 이진주 PD 레전드가 된 이유는 초아 철현 남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결과적으로 연애 남매의 이 콘텐츠로서의 재미를 끌어올려준 건 용우인데 이게 연애 남매의 취지를 잘 지키고 그런 취지가 전달된 이유는 초아 철현 남매 덕분이 아닌가. 초아랑 철현도 여기 이걸 통해서 많이 성장을 했지. 초아 집에 오면 여기 막 정섭이랑 용우랑 막 밥 드셨어요? 하고 고개 빼고 먹는 거. 미어캣처럼 초아를 기다리던 이때 용우는 어디 갔나. 정섭이도 이때 초아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또 그날 또 세승씨와 어떤 이벤트가 있으니까 세승씨한테 문자를 보냈었죠. 그러다가 세승씨가 잘 됐지만 그렇게 초아가 올 때마다 뭐 사람들은 다들 환호를 했었죠. 그렇게 이런 환영들이 어색하면서도 또 초아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처럼 엄청 잘 어울리지는 않았어. 그렇다고 해도 초아 인생에서는 가장 진실되고 솔직하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었던 그런 시간이었지. 그게 뭐 출근해야 되는 환경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일 수 있겠지만 뭐 그래서 용우 씨가 더 초아에 대한 환상이 커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윤재도 되게 많이 챙겼죠. 밥 먹으라고 챙기고 밥 빨리 먹으라고 또 밥 먹으라고 또 챙기고 사람들도 초아 이렇게 밥 먹는 거 보면은 신기해하고 그래서 고민 있으면 옆방으로 가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고 주연 씨랑 초아 씨가 이 후반부에 용우랑 초아의 그 어긋남 때문에 잘 조명이 안 돼서 그렇지 주연 씨가 초아를 되게 따랐었어요. 그 처음에 그 우리가 그 트리 만드는 캐롤 그 장면에서 주연은 철현 옆에 있고 초아는 용우 옆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주연 씨랑 초아 씨도 상당히 가까운 자리에 있었지. 주연 씨가 초아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했었고 많이 따랐단 말이야. 주연 씨는 또 그리고 굉장히 또 착하고 좋은 동생 포지션으로 자기를 또 계속 그걸 익숙해 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진실게임 할 때 주현 씨의 표정이 되게 울림이 있었어. 힘들어하는 초아 씨를 보면서 주현 씨가 되게 표정이 굳어 있거든. 그러니까 물론 자기도 힘든 상황이겠지만 초아를 보면서도 되게 걱정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 용우를 떠나서 이 두 사람은 되게 서로에게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초아는 진짜 동생 같다는 느낌을 가졌을 거고, 주연도 자기가 이제 오빠에게 착한 동생, 약간 딸 같은 동생처럼 지냈을 거 아니에요. 딸 같지만 또 동생으로서 그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는 진짜 언니 같은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주연이도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초아는 왜 난 끝난 것 같지? 라고 했을 때 주연 씨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주연아 끝났어. 진짜 끝났어. 그래서 여기서 초아는 또 세승과도 또 많은 얘기를 얘기할 수 있었고, 초아가 용우한테 최종 선택하고 내려오는 길에 초아 독백처럼 제작진의 녹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용우한테 할 말 있다고 하면서 말할 때 약간 울먹이는 부분에서 제작진이 언니 하지 마요. 이런 부분. 아 그래 맞아. 아까도 그 얘기 우리가 했었지. 맞아. 연남 조합에서도 주연 씨가 너무 동생으로만 자리 잡은 것 같아. 용우의 빛나는 데 있어서 용우가 빛나고 모든 것을 해주는 완벽한 오빠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연은 받기만 하는 동생, 철없는 동생처럼 보이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빠의 빈자리를 3분의 1씩 나눠 가진 데는 주연 씨도 역할이 있었고, 주연 씨도 또래보다 훨씬 눈치 빠른 아이로 컸어. 그리고 말 잘 듣는 아이로 컸고, 그건 주연 씨의 노력이야. 그래서 이거는 진짜 3분의 1씩 부담감을 갖고 다들 더 노력한 게 맞아. 주연 씨가 절대 받기만 한 동생, 티 없이 잘한 동생, 그런 게 어딨어. 용우가 아무리 대단해도 애인데. 이제 그렇게 노력한 결과에는 부작용도 존재하는 거지. 용우 씨는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커졌고, 과시욕도 있고, 현재 보여지고자 하는 나와 억압된 자기의 감정에 괴리가 생겼지. 그건 용우의 부작용이고, 주연은 일종의 착한 애의 컴플렉스, 자기 주장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 됐고, 뭔가 대단한 사람을 만나서 또 나를 의탁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 아니면 의탁이 아니지,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익숙한 나로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 숨어 있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어쨌건 그런 힘든 과정을 이겨내는 데는 주연의 노력도 충분히 있었다. 근데 그게 너무 용우에게만 부각된 건 있어. 주연도 노력을 많이 했어. 근데 그 이제 다 장단점으로 남는 거지, 그런 게. 그래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분을 이겨냈으면 그 안에 있는 상처도 또 한편으로는 이게 다독일 필요가 있지. 우리가 누군가와 싸워서 이겼어. 승리했지. 하지만 승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상처가 있잖아. 상처는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 그렇지만 그거를 잘 이겨내고 사는 거지. 그거를 잘 또 회복을 해야 되는 거고. 승리했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잘 이겨냈다고 더 건강해지는 거 아니잖아. 더 건강해지려면 노력이 필요한 거지. 그런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른스러운 사람을 볼 텐데, 철현 씨는 조금 뭐랄까, 그런 어른스러운 책임감이 보여지는 뭔가 묵직함보다는 약간, 여러분들도 말하자면 어떤 엘프 같잖아요. 엘프는 어때? 엘프는 조화로운 종족이잖아요. 나무처럼 살아가는, 숲속에서 나무처럼 살아가는 자유로운 존재잖아. 약간 어떤 책임도 가지지 않고 자유롭게 그냥 함께 떠돌아다닐 수 있는 약간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성숙하지만 책임감에서는 자유로운 느낌이 있단 말이지. 그런 면에서는 주연 씨가 철현 씨보다는 처음에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알고 보니 책임감이 강한 재영 씨 같은 사람에게 끌리게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윤재는 초아를 걱정을 합니다. 미울만 하다라고 또 얘기해요. 그래서 윤재가 어디 건실한 놈으로다가 하나 갖다 줄게. 뭐 친한 동생이니까 해줄 수 있는 말이죠. 그리고 윤재는 뭘 질척못해야 순해보지. 윤재는 초아가 되게 안쓰러운가 봐. 그렇게 다 버리고 얘기하는 사람이 대단한 거지 사실. 맞아요. 윤재 마음이 우리 마음이지. 나는 이때 철현이하고 대가족을 이루고 싶어? 아니면 작은 가족을 이루고 싶어 했을 때 대가족을 이루면서 살고 싶다. 대가족을 이루면서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철현은 섬 같은 존재로 살아왔지. 어머니를 지켰고 아버지로부터 도망친. 근데 어머니를 지키는 그런 상황에서는 초아에게 짐이 더 얹어졌겠죠. 아무래도 철현 씨는 초아보다는 철이 덜 들었을 거고, 그리고 이 어린 나이에 아들들은 아무래도 딸들보다는 섬세하지 않을 테니까 어머니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한다고는 했겠지만, 그래서 어쨌건 철현 씨도 그렇게 살아왔을 거고, 그런데 그 감정들, 그렇게 꽉 찬 가족들과 함께 누리고 그렇게 하는 감정들을 누르고 누나랑 둘이서 그렇게 섬처럼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나는 괜찮아, 뭐 이러면 어때라고 그런 감정들을 억눌면서 살아왔겠지. 그러니까 철현 씨나 초아 씨나 환경적으로 불안하면서도 감정을 억압해야 되고 불안함이 계속 쌓이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 아무래도 혼란형 애착이 형성되는 과정을 겪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겪고 이 두 사람은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성숙해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잃은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선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득이 조금 안 됐을 수도 있어.
그래서 철현 씨나 초아 씨나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을 어려워하는 면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대신에 성숙해지는 시기를 잘 견뎌냈고 이겨냈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이제는 조금씩 맺어가면서 좋은 사람들,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내리고 선을 잘 또 지키면서 감정들을 많이 누르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군대 공익이었는데도 돈 버느라 바빴다고? 그래서 나는 혼자 사는 게 참 맞는 사람이야. 나는 불편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저게 한편으로는 뭐 저것도 결국 심포도지. 나는 단체를 바래. 사람이 그리워. 하지만 나는 사람을 가지면 또 상처받을지 몰라. 그리고 또 불안한 일이 생길지 몰라. 그러니까 원래 나는 단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그냥 스스로를 속이고 산 거죠. 근데 막상 여기 와보니까 자기를 속이고 있던 거에서 일이 온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북적대는 게 잘 맞는. 그래서 초아가 편안함을 느끼냐. 그러면서 1회 때 두 사람이 그런 말 했거든. 어쩌면 우리한테 이런 시간이 필요했을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거든. 혼란형은 회피도 있고 불안도 있는 게 혼란이야. 근데 그렇게 스스로를 속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용우야. 그래서 이런 내가 싫지 않아라고 하는 거야. 회피를 통해서 생존하니까. 생존해 왔으니까. 그런 내가 싫지 않아. 그런 나를 싫어하면 생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실은 용우가 안쓰러운 면이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와서 용우를 안쓰럽다고 말하면 뭐 그렇지만 그래서 철현 초안도 회피도 있고 불안도 있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잘 잤어? 밥 같이 먹고 잘 잤어요? 라고 묻고 뭔가 벌써 이 사람들이랑 헤어질 생각하니까 되게 아쉽다. 재영네랑 잘 지내면서 가족처럼 지내다가 세승과 철현 씨가 잘 되는 그런 소설을 한번 써보죠. 네. 하지만 가능성은 없지만요. 근데 헤어질 생각을 하니까 되게 아쉽다. 이거는 너무 와닿는 말인데 이게 실은 한편으로는 그 불안애착인 사람들의 문제는 초아가 불안애착이라는 건 아니에요. 불안이 익숙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상황이 불안해. 불안하지 않은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해. 그래서 불안을 놓지를 못해요. 그게 불안 애착이 강한 사람들이 겪는 문제예요. 그래서 실은 초아는 외롭지만 외로움을 외면한 상태로 살아갔잖아요. 초아나 철현은 그래. 두 사람 내가 딱 그 초아의 가장 외로움은 그 인생에서 가장 큰 결속력이었던 어머니를 잃고 실은 사랑받고 싶었던 아버지라는 존재로부터 도망쳤단 말이야. 그래서 외로움 그리고 불안이 어느 정도 디폴트로 깔려 있어.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살아간 거지. 그런데 여기 와서 그런 거를 다 내려놓게 됐어. 외롭지 않고 불안하지도 않아. 그런데 다시 또 찾아올 외로움과 불안이 벌써 걱정되는 거야. 불안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들은 원래 행복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아, 이 행복이 언제 끝날까? 아, 난 벌써 걱정돼. 이런 말 안 해. 이런 생각을 안 해. 잘. 근데 계속 불안한 연애를 하다가 갑자기 불안하지 않은 연애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 왜 이러지?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쟤 저러다가 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 이게 초아 철현 마음속에 좀 있어. 근데 초아 철현은 이런 거에 이제 익숙해져야지. 나는 벌써부터 그리울 것 같다. 그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이게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거는 철현 씨가 굉장히 이제 감정적인 사람인 건 맞지. 감정적이 근데 뭐 감정과 이성에서 다 필요하지. 항상 밸런스가 필요한 거지. 철현 씨는 감정적인 사람이지. 행복하면 불안한 거는 불안형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혼란형은 거기에다가 회피 성향까지도 있는 게 회피랑 불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게 혼란형이에요. 사람으로부터 도망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그런 게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다시 느꼈고 어떻게 이렇게 한결에 따뜻한 친구들이 많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꼈고 근데 누구보다 진심이었기 때문에 남들도 나같이 진심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세승 씨도 이렇게 뭐 걱정을 해주고요. 용우도 안아주고 이때 용우는 어쩌면 자기 내면과 또 마주했던 날이잖아요. 용우는 이날 그 방에 처박아 놨던 그 감정이라는 애를 그날 처음 꺼내본 거야. 그래서 눈물이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감정을 마주하고 성장해온 철현이가 대견하게 느껴지는 건데 그 감정을 마주하고 성장이라는 그 측면만 따지면 철현 씨가 한참 어른이지. 이거는 용우가 안아준 것 같지만 철현이가 안아준 거기도 해. 그렇게 여러 감정들, 지원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치유된 감정도 많았고 아유, 철현은 엄청난 노력파야. 철현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물론 외모는 이재용인데 철현의 삶과 이런 걸 보면은 칠삭동이가 뭐냐면 7개월 만에 나왔다는 거지. 그렇게 이제 개월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나와서 몸이 좀 약해. 그런데 자기는 다이버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남들보다 2배로 노력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남들만큼 바닷속에 잠수를 하기 위해서 폐가 작으니까 2배로 노력을 해서 2배로 훈련을 해야 돼. 그런데 자기는 이게 너무 하고 싶대.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 근데 그 친구가 2배로 그렇게 훈련을 하는 만큼 다른 부분에선 손해가 크겠지. 억울하겠지. 남들이 놀 때 나는 다이빙을 해야 돼. 남들이 놀 때.
나는 그만큼 인생의 경험이 적겠지. 하고자 하는 걸 하고. 철현의 삶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철현 씨가 정섭 씨의 부모님 같은 그런 부모님을 만났다면, 그랬다면 철현 씨는 더 뭐랄까 편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지. 근데 그렇게 주어지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철현 씨는 자기의 어떤 성장과 치유를 만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수양하면서 사는 면도 있고. 근데 물론 그 와중에서 성장시키지 못한,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철현 씨가 눈치가 좀 느려. 사람들을 대할 때 뭔가 사치원적인 게 나타나. 뭔가 그런 부분에서 허당미도 있어. 그런 게 단련이 덜 됐을 수는 있지. 그러니까 사람은 참 입체적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철현 씨를 봤을 때, 아, 철현은 완벽한 남자구나. 아, 완벽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철현 씨가 너무 멋있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근데 이런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그걸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관계를 맺는 방식이고. 근데 저 마음이 너무 와닿더라고. 우리가 좀 이 사람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에서 좀 세게 올 것 같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철현 씨가 더 좋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저런 그런 감정이 없는 셈 치고 살아가는 것보다, 아, 이런 감정도 있지만 내가 지금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런 관계를 만들고 위해서 더 노력할 수도 있고, 살았던 감정들을 다 되살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지. 보호하기 위해서 외면했던 감정들이야, 스스로를. 근데 이 부분은 용우도 마찬가지야. 근데 철현 씨는 그걸 되살렸어. 용우는 그 감정을 되살리진 못했지. 왜냐면 애초에 어려서부터 억압을 해버렸던 감정이니까.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지. 초아가 이 꿈이 깨지 않았으면 좋겠기도 하고, 이 말이 제일 울컥했던 것 같아. 이 회차에서. 이거를 그냥 꿈이 깨버리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일상인 것처럼, 없던 일이 되는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꿈이는 아니잖아. 팽이를 돌리면 팽이가 멈추겠지. 그 3편으로는 진짜 괴로우면서도 진짜 행복하고.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괴로움이 있겠지만, 뭔가 상대적으로 어떤 외로움이 있겠지만, 근데 아, 저런 행복의 지향점이 있구나 하면서 다시 또 서서히 만들어가면 되니까 그거를 당장은 괴롭고 외로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 저런 삶이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두 사람이 또 노력해서 서서히 채워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인들인데 보고 있으니. 그쵸? 그래서 너와 함께 하게 되었기에 나는 여기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 이 추억을 소중하게 간직했으면 좋겠어. 동생에게 전하는 편지죠. 맞아, 저때 철현아 이러면서 그렇지. 철현 씨도 누나 이러면서 그러고. 누나는 너무 예쁜 사람이고 누나의 매력은 정말 끝도 없기 때문에 어떤 상처를 받았더라도 그거에 개의치 말고 내가 있잖아, 동생이 있잖아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많이 의지하고 앞으로 스스로를 믿어라. 우리가 해주고 싶은 말을 또 철현 씨가 또 다 해주는군요. 그렇게 이제 누나 사랑한다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따뜻함에 대해서는 뭐 다들 공감을 해요. 유나나 정섭, 그렇죠? 직접 경험해본 사람들은 당연히 공감할 것 같아. 따뜻한 사람들이고 진솔한 사람들이었지. 뭔가 결이 달라서 대화가 안 통할 수는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의 어떤 진정성이나 따뜻함을 의심하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랑은 안 맞아 이럴 수는 있어. 뭔가 대화를 하면 결이 안 맞고 뭔가 아 뭐야 눈치도 없어 이럴 수는 있는데 이 사람들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 그리고 정섭 씨 후반부에는 상당히 진정성을 보여줬던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고 그래서 누나가 있어서 내 삶이 완성되는, 누나를 진심으로 많이 사랑한다고. 그리고 유나도 정섭에 대해서 어른스러운 모습을 또 발견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동생에 대해서 성인이 된 동생을 좀 더 인정하게 됐겠지. 첫 번째로 서로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라서 더 슬프네요. 그래서 역시 우리 동생 짱이다. 그리고 세승에게도 AI 같은 내 동생 부족함 투성이야. 많이 이해해주고 그래주면 고마울 것 같다. 세승도 언니 사랑해라고 답변을 하고요. 세승씨, 정섭 너무 좋아. 왜 이렇게 좋지? 20대 초반 같은 그런 연애를 하려고 하면 안 되지. 그냥 정섭이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땐 그 마음에 집중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도록 오빠랑 어렸을 때 같이 해보고 같이 일했던 기억 감사한다. 사실 내가 예전 모습을 원했었구나. 세승도 어쩌면 여기 와가지고 더 어린 시절의 어떤 감정이 되살아났을 수 있겠죠. 일단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또 오빠랑 같이 지냈던 어린 시절의 그런 부분들을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세승 씨도 어린 시절의 태도나 이런 게 더 나왔을지도 몰라. 참 인상 깊은 캐릭터죠. 그러니까 흔한 바른 사람, 흔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 뜻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나랑 친한 어떤 가까운 평범한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지냈던 어떤 순간의 모습, 그런 걸 생각해보면 세승 씨는 되게 바르고 진솔한 사람인 거지. 진솔하게 방송에서 보여줬던 거고. 바르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
모든 면이 무난한 사람 이런 걸 찾는데 없잖아. 되게 그런 사람이야말로 유니콘이잖아. 약간 세승같이 이런 평범하면서 바르고 진솔한 사람은 연포에서 보기가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고맙다. 재영, 이번 경험은 제 손가락 같다고 생각을 했대요. 비유, 회계사의 비유라니. 들어오자마자 마음이 다쳤는데 서서히 아물고 붓고 이러면서 이제는 움직임에 무리가 없는 데까지 자기가 직면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직면을 해서 풀었고 새로운 유형의 사람을 만나야겠구나 이렇게 문제가 풀렸나요? 그래서 진짜 똑똑한데 연애 1인칭으로 들어가면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 그렇죠. 우리들 다 똑똑하잖아요. 근데 막상 연애할 때 또 안 똑똑하잖아. 그런 모습들이 참 세승에겐 보였죠. 그래서 동생이랑 사이가 좋았지만 좀 잔소리를 하는 편이었지 따뜻한 얘기를 해본 경험 없는데 이번 경험을 통해서 동생 생각 많이 들을 수 있었고 얻어가는 게 많은 것 같다. 그렇죠. 재영과 세승이야 물론 성장을 했겠지만 어떤 성장이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용우군요. 업된 심정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 내면을 알고 성장을 했죠. 솔직하게 임하게 됐고 즐겁고 그런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 기대만 품고 왔는데 실제로 자기의 과거를 보고 이러면서 눈물도 흘리고 진짜 내면을 마주하고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의 성장보다 솔직한 선택을 위해서 나름 선택을 했지. 묻어놓고 안 보고 있었던 저를 다시 마주한 느낌도 있고 그게 회평들에게는 언젠가는 마주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때가 너무 늦지 않아야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주연이랑 더 가까워진 것 같고 주연이 애기인 줄만 알았는데 성인으로서 대화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겠죠. 그건 용우 입장에서도 성장이고 주연 입장에서도 성장이야. 부모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이 아이가 더 이상 아이가 아니구나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야. 이 아이가 지 나름의 사고도 있고 알아서 잘하겠구나라는 걸 진짜 마음 깊이 인정할 때 부모도 성장하거든요. 용우도 오빠로서 그러겠지. 초아는 자신을 믿어주는 존재가 있다라는 든든한 느낌이었으면 철현은 든든한 동생이었으면 누나가 진짜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했었죠. 더 이상 제가 너무 다 안고 가려고 안 하고 가족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랑 더 나누고 같이 있는 동안 그렇게 그런 걸 바꿔보려고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다. 저를 보여줄 수 있는 제가 되고 싶어요. 자신을 편하게 보여줄 수 있는 내가 누구야? 그게 재영이잖아. 실은 가장 그렇게 되는 게 윤재기도 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을 서슴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용우보다 재영 씨가 더 어른스러운 거예요. 용우는 이제 막 시작했어. 이제 시작한 것도 대단해. 그래도. 근데 그런 면에서 재영이 훨씬 더 어른스러운 거지. 재영은 그냥 편하게 자기를 보여주잖아.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겠죠. 나는 그렇게 못 살았거든. 그러니까 주연도 오빠 우는 모습 여기서 제일 많이 봤지. 치유받고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점이 감사하고 오빠가 어렸을 때 제대로 아물지 않은 상처를 그대로 덮어뒀다면 그런 것들을 꺼내 보이고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주연이도 알고 있어. 오빠가 상처가 있고 그거를 덮어놨구나. 그래서 오빠가 본인도 모르게 자꾸만 눈물을 보였던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진짜 용우를 보면 정말 안쓰러워요. 솔직히 지금도 그래. 근데 용우의 그 샛노래가 그렇지. 그 지원을 선택하는 그 과정이 너무 좀 짜쳐서 그렇지. 그래서 용우가 어떤 이 마지막의 행보가 이렇지 않기를 바랬던 내 바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연 씨도 오빠는 특히 평소랑 다른 것 같아. 오히려 좋은 게 해소할 창구가 필요하다. 사람은. 주연 씨가 더 어른스럽군요. 근데 오빠는 그걸 항상 막고 있었잖아. 근데 용우는 이제 갑자기 뚫어버렸는데 겁나 골마 있었던 거지. 주연이 알고 있어. 용우도 인정해. 겁나 골마 있었고 이 뚫린 혈이 하필이면 눈물샘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용우는 그 억압된 부분에 골마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상처가 있었다라는 거를 용우도 알고 있어. 주연이도 알고 있고. 그렇게 뭐 이제 눈물샘에 대한 얘기가 됐고요. 털어놓고 사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잘 살아봅세. 이런 면에서 지금 용우가 힘든 시간을 이제 겪고 있잖아요. 근데 주연 씨는 오히려 잘된 면도 있다라고 생각은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오빠는 잘 이겨낼 거야 라고 믿으면서도 오히려 잘된 면도 있다라고. 그래서 상처도 받았겠지만 지금 용우에게 필요한 말이야. 그 팔로워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 상처도 되겠지만 이겨내야 된단 말이요. 그게 또 아물면서 네가 또 발전하고 본인에게 지금 이 말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게 또 아물면서 발전하고 어떤 좋은 경험한 것 같아서 우리도 즐겁고 지금 주연한테 한 말을 다시 곱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엄마를 보자고 주연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 씨는 부모님과 떨어져 살면서 부모님이 마냥 우리 자랑스러운 아이들이라고 하지만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볼 기회가 없으셨는데 이번 기회로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더할 나위 없이 나는 이제 바라는 거 없어 했는데 오빠에 대한 어떤 평생 내가 갖고 있던 그런 응어리 이런 것들도 파헤쳐지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오빠에게 평생 가지고 있던 응어리일까? 아니지. 부모님은 내 일상을 보지도 못했는데 단지 오빠가 다정하지 않았다고 응어리가 생겼을까? 그러면 지원 씨의 응어리는 어쩌면 이건 소설이에요. 부모에게 내 일상을 보여주고 싶고 부모와 이 일상을 함께하고 싶다는 그 마음과 바람이 있어. 근데 그게 응어리로 마음 안에 굉장히 크게 자리 잡았지. 그런데 부모한테 그 말은 못해. 왜냐면 그렇게 말하면 부모님은 한이 될 테니까. 너무너무 미안해 할 테니까. 그래서 착한 딸이고 기대에 충족하고 싶은 지원 씨는 그 말을 부모님한테 못해. 그러니까 오빠에게 그 응어리가 있고 오빠에게 투정 부리는 것 뿐이야. 지원 씨는 저 응어리나 그런 게 한 살 많은 오빠한테 나한테 다정하는 응어리가 쌓여봤자 뭐 얼마나 쌓이겠어. 실은 저 응어리는 부모를 향한 거죠. 그렇다고 부모님이 잘못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윤재 입장에서는 여기서도 대화가 안 됐지. 자기 연민은 거기서부터 출발했을 수 있죠. 받고 싶은 게 있지만 정작 달라고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달라고 말해야 되는. 그래서 지원 씨는 부모에게 요구할 수 없는 걸 남자친구에게 요구해야 되고 윤재한테 요구해야 돼. 근데 윤재한테도 제대로 요구 못해. 못했었어. 그런데 여기 와서 우리 오빠는 왜 저래? 이러면서 터져 나온 거지. 근데 그게 결국 더 깊이 들어가면 부모에게 받고 싶지만 못 받았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윤재 씨는 뭐 지원이랑 자주 연락하지는 않으니까 서로 감정 상태도 모르고 뭐 저희 남매가 약간 다른 사람한테는 유한데 저나 지원이한테는 되게 냉정하거든요. 이게 서로가 틱틱대죠. 원래 남매들은 현실 남매들은 그렇긴 한데 그러면서도 또 틱틱대는 거에 또 서운하지 않지. 근데 지원 씨는 서운해해. 왜냐면 부모에게 못 받은 걸 오빠에게 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지. 그리고 원래는 남자친구에게 받고 싶어 하지. 그래서 지금 용우를 선택했지. 하지만 용우도 갓 태어난 애기지. 근데 윤재 입장에서는 지원 씨가 울 줄 몰랐어. 왜냐면 지원이는 이런 거에 우는 애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지원 씨도 이런 거에 우는 애가 아닌 것으로 본인의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 그런데 이게 터져 나온 거야. 그래서 오빠에게 터져 나온 거야. 그래서 그나마 오빠한테 이게 터져 나온 거야. 그러니까 오빠에게 응어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빠에 대한 응어리가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실은 지원이나 용우나 나는 짠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해하는 포인트가 있을 거고. 이게 물론 지원 씨의 가정에서 지금 뭔가 안 밝혀진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차치하고 어쨌건 지원 씨의 어머님은 누구보다 헌신적인 노력을 평생 갈아 넣은 사람이야.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원 씨도 더더욱 그런 부분을 어머니에게 말할 수 없었겠지. 나 힘들어 엄마. 나 싫은 나 외로워. 못하지. 그게 결국 이렇게까지 흘러온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 누구 잘못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거를 서로가 이해하고 고마워 이렇게 되면 여기에 내가 계속 꽁꽁 숨겨놨던 거를 드러내기도 하고 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차례가 된 거죠. 지원 씨 나이에 그렇게 되는 거는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은 왜 오빠는 우리한테만 그럴까? 라는 얘기를 엄마랑 종종 했대. 근데 여기서 저는 오빠가 다른 사람들한테 왜 우리한테보다 더 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그냥 일상 속에서 이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지원 씨도 사람이 참 똑똑하다는 게 느껴져. 이런 감정이 내는 게 지원 씨가 감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외면은 회평이기 때문에 감정에 대한 캐치가 원래는 안 빨라야 되거든. 근데 눈치를 많이 봐서 많이 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되게 잘 내려. 그래 맞아. 지원 씨 어머니가 내가 아파서 그때 막 떠올렸다고 하잖아. 내가 아픈 게 아이들한테 상처 준 것까 봐 걱정이라고. 그게 너무 슬픈 얘기야 진짜. 그러니까 지원 씨는 실은 물론 내가 받고 싶은 것만 생각했지 주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혼자서 해나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작은 거에도 너무 고마워하고 그래서 막 재영 씨는 윤재 엄청 살림꾼이네. 윤재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계속 칭찬받죠. 주연 씨는 그러니까 용과 지원아 윤재 칭찬할 때 뭐 한마디도 대꾸 해줘. 그러니까 지원 씨는 칭찬 안 해. 그래도 오빠가 한 거 내가 항상 치우는 거 모르지. 내가 더 하거든. 내가 더 잘하거든. 원래 남매들은 원래 경쟁하면서 서로 이렇긴 하죠. 이제 깨달은 거지. 근데 일단 요리한 거 칭찬했으면 요리를 같이 칭찬해도 되잖아. 오빠 요리해서 고마워. 그리고 설거지는 또 설거지대로 하고 그렇게 또 설거지는 또 오빠가 또 칭찬해.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도 오빠 요리 칭찬하는 다른 사람들 분위기 이제 쌓여지죠. 근데 그만큼 뭔가 지원은 오빠에게 응어리가 있는 게 이런 포인트 같아.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말고 내가 오빠보다 더
약간 내가 챙겨줘야 되는 오빠고 오빠가 나한테 뭐 해주는 거 없거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마음 한구석에 있었을 수도 있겠지. 책상 위에서만 얘기를 하면은 고마워하지 않는 거의 시작은 지원 씨였잖아요. 다들 요리로 윤재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는데 나 설거지 했거든? 너 일단 너 요리 됐고 내가 설거지한 거 빨리 고마워해. 난 네 요리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았는데 내 설거지에 대해서 고마워해. 이러면 누가 고마워해. 그리고 심지어 윤재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너무 고마워 하는 말들을 들을 기회가 많이 없지 않았나. 지원 씨가 어떻게 보면 좋은 답을 찾은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죠. 어떤 부분에선 오빠도 당연히 뿌듯함이 없었겠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윤재도 노력하고 지원도 노력해야지. 그러니까 지원 씨는 어쩌면 다정함을 바라기만 했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다정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타인에게서만 찾았다고 쳐봐요. 이러면 공허해. 다른 사람들은 가족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아. 언젠간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 그런데 그런 타인에게서 그런 걸 찾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공허해. 근데 그거를 마음을 바꿔서 오빠나 부모님이 나에게 다정한 말을 못해도 이 사람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한다는 걸 이해하면 그러면 그 공허함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그리고 그런 언어도 이 사람이 나한테 안 해줘? 그럼 내가 해. 그러면서 이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배우고 그렇게 된단 말이지. 이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내가 그냥 맨날 헌신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내가 하면 얘가 서서히 배워서 얘도 그렇게 해. 내가 계산하면 얘가 어느 순간 계산을 똑같이 해서 지기 싫어서 또 계산을 해. 근데 물론 내가 계산해도 무난한 사람이 있고 내가 헌신해도 헌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내가 헌신해도 얘가 계산하면 그러면 내가 잘못 내 안목이 문제구나. 내 안목. 그런 면이 있죠. 그리고 윤재는 윤재대로 지원이에게 많은 상처를 준 것 같죠. 내가 앞으로 말을 예쁘게 잘 전달해 볼게. 유나를 만나면서 이런 부분이 더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요. 유나가 말을 되게 물론 유나가 성격이 막 그렇게 유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말을 되게 이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윤재가 유나를 통해서 많이 배우지 않을까. 남만큼도 오빠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못하고 오빠 이런 모습들을 남보다도 발견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했어. 이게 이 남매의 또 하나의 성장이네요. 앞으로 남만큼이라도 알아봐줄 수 있는 그런 남매가 됐으면 좋겠어. 지원 씨가 어쩌면 지금까지 약간 주변의 잘못을 더 보는 그런 면에서 그래도 자신이 내가 먼저 변화해야지 이런 쪽으로 변화한 부분이 있죠. 확실히. 어떻게 보면 지원 씨의 성장이네요. 연애남매 너무 좋은 프로야. 그래서 난 되게 이걸 분석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나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용우에게 형이 더 기댈 수 있게 좀만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대. 힘들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둘 다 지금 성장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의지를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네. 그리고 연애하는 거 나오네요. 여기서 이제 용우 씨랑 지원 씨가 같이 사진 찍고 같이 찍은 사진 프레임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지금 잘 보면 용우 씨가 지금 이거는 지원 씨를 배려했어. 용우 씨가 이 프레임의 정중앙에 있지 않아. 지원에 대한 사랑 이만큼. 여기 프레임에서 벗어난 만큼. 이게 전체가 10cm라면 1cm 벗어났어. 지금 용우가 지금 정중앙 프레임에서 벗어난 게 중요하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허리를 감싸고요. 그렇게 뭐 지원 씨 손 많이 잡아봤나 봐. 이것도 찌르는 말이지. 지금 어떻게 잡을지도 모르다. 그리고 뭐 바닷가 3번 왔고 그렇게 이제 둘이서 연애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고요. 또 하나의 커플 있었죠. 현실과 원더랜드 그 사이 어딘가. 이 말은 현실로 돌아가면 폭탄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원더랜드고 현실로 돌아가면 이 꿈은 깰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도 있는 거지.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 같지만 이 표현 뒷면에는 정섭 씨는 현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은 비눗방울 안에서 이 비눗방울은 깨져버렸네요.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근데 또 참 이런 커플들은 좋다고 또 만나고도 하는데 또 이렇게 막 깨진 것 같으면서도 유나가 뭐 한마디 해도 윤재는 아유 누나만 예쁘게 나오면 됐지. 윤재는 이게 좋아. 타격감이 좋으면서도 또 그걸로 긁혀서 막 삐지지 않아. 그리고 자기의 어떤 욕망이나 이런 거를 또 되게 쿨하게 드러내는 거. 한 남자가 멋있어 보일 수 있는 정석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멋진 한 남자의 정석? 한 남자가 멋있어 보이는 이 어설픈데 멋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잖아. 유나에게는 또 이쪽이라고. 여기서도 유나 계속 찌르면서 뭐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손잡고 또 그러고 있죠. 근데 뭐 윤재는 누나 보는 걸로 시간 때우고 있다고. 계속 장난을 치면서 둘이 안고 촬영을 빙자한 스킨십. 살짝 찔렸지만 찔린 거 그대로 드러내는 이것이 아주 멋있음이지. 핑계를 빙자해서 스킨십 하고 있어. 적응해 빨리. 여기서 살짝 줄어서 아니야 촬영이라 그랬지 하고 뭐 나랑 앉는 게 싫은가 하면서 적응해 빨리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두 가지 모드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마음이
서운하니까 그렇게 이제 뭐 나가면 더 할 건데 라고 유나를 무장해제시키는 윤재는 둘이서 현커가 됐습니다. 멀티가 안 된다고 쿠사리를 먹어도 그래도 좋고 멀티가 안 된다고 쿠사리를 주면서도 웃음으로 또 분위기를 띄우는 유나. 그런 거에 또 긁히지 않는 윤재.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만난 거야. 당당해야 돼. 그래서 당당해야 됩니다. 사람이. 생일에는 선물을 받았죠. 처음 시작부터. 참 다들 그리울 것 같아요. 캐릭터들이. 이제 깨야 되는 순간. 제 혈육은 한 명이었는데 8명이나 생긴 느낌. 가족만큼 소중하고 소중한 이들을 하나하나 떠나보낼 때가 됐군요. 그렇게 뜻깊은 시간이고 삶에 대해서도 열정을 가질 수 있다. 철현이 얘기를 하네요. 자기는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많았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게 치유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존재만으로 치유가 되어준 새로운 친구들이죠. 연애남매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